네, 방금 보신 것처럼 광화문에서는 8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집회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시대가 행진을 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전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세 분 들어오시면서 보시고 들어오셨지요?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먼저 김 교수님부터. 예, 우선 촛불 집회에 맞불을 놓는 격에 맞불 집회가 지금 동시에 개최되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그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만 오늘도 보니까 상당한 규모이고 상당히 공격적이시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 이후에 우리 국가가 대혼란이 찾을 게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정말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질질거리면서 서로 해롭기 때문에 어서 빨리 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보면 약간 인원이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화문 촛불 시위에 참석했던 국민들은 아마도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검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거 보고요. 이에 비해서 친박단체 측에서는 일단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좀 약간 세를 결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오히려 친박단체 쪽에서 좀 세가 좀 더 불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저도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인원수가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약간 좀 강성 발언들이 좀 주된 목소리들이 이루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그동안 100만 인원이 넘을 수 있게 촛불 집회를 만들 수 있었던 동력들이 좀 떨어졌던 부분은 명확해 보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분노를 넘어서 새로운 안정과 화합을 원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 권한 대응을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체에 집중해서 국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에 방점을 좀 둔다라면은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좀 사그라뜨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시대가 헌법재판소를 갔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신데 네. 어제 박 대통령이 헌재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네. 답변서 내용은 그러니까 헌재에서 인용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탄핵의 사유가 없다. 이런 주장이 대부분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탄핵 소추안에 있는 18개 항목,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측면에서도 부인을 하고 있고요.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본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받아들인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좀 약간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공소지기한 내용에 보면 다 안종범 전 수석이랄지 정호선 전 비서관의 진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찰에서 뇌물수수에서는 공소제기 되지 않았죠. 하지만 검찰 공소장 중에서 직권남용 부분은 언제든지 뇌물수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특검에서 뇌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뇌물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는 저는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짜맞춘 듯이 준비가 됐던 부분일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 뇌물죄와 세월호에 대한 부분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헌재 심판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되는 게 아니라 이 탄핵안을 청구한 바로 그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헌재를 상대로 대통령의 논리를 깨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국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낸 이 탄핵안에 대한 그 실질적인 논리 구조들을 가지고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인용되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국회가 이러한 논리 구조들을 끊임없이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노력들이 좀 선행돼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헌재가 어제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보고 지금 주말도 있고 지금 심의 또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월 31일 날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마치니까 좀 굉장히 사실 심리를 좀 서둘러서
그 전에 마치면 굉장히 좋겠다는 게 의견을 필요했었어요. 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좀 약간 1월 30일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적어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는 3월 31일까지는 좀 이게 결정이 돼야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관들도 의지를 보면 좀 빨리 신속하게 이걸 좀 결정을 내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소추위원, 즉 검사 역할을 맡고 있는 권성도 의원, 또 국회에서 얼마나 재빠르게 서면을 내고 증거를 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기일을 어떤 간격을 두고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그 결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답변서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냈는데 앞으로 뭐 거기에 또 이의 신청까지 같이 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특검과 검찰의 증거를 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이라고 해서 이의를 제출했는데, 이제 과연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갈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탄핵 심리 기간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제가 볼 때는 3월 31일 이전에는 끝낼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문식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일단 어제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그 변론 이유를 들어보면 명백한 시간 끌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거기에 이제 빌미를 제공한 야당 측의 탄핵 사유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그리고 이미 검찰 수사에서 확정된 것만 갖다 줘도 사실은 사실심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탄핵 인용이 시간이 좀 빨리 나올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월호 7시간까지 다 넣고 뇌물죄까지 넣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여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아마도 청와대 쪽에서는 일단 시간을 끌고 봐야 된다. 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재판이긴 합니다만 형사소송법상에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청와대 측은 명백하게 시간 끌기를 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탄핵 심판 결정에 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광화문의 촛불과 맞불이 이제 매주 계속 그르친다고 한다면 이 혼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집중심리나 신속심리를 통해서 피해자의 권한을 보장하긴 하지만 빨리빨리 사실 다툼 문제는 좀 정리를 해내고, 문제는 사실 여부가 한두 개 정도는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이 사실로 확인하고 이미 대통령의 지시만을 받아서 움직이는 정책조정비서관과 부속실장 비서관이 명백히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걸로 돼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좀 심리 기간을 좀 줄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민심을 받아들여서 좀 신속한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 기간은 아마 제가 봐도 2월 넘어서 3월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